이거보다 나은 이유. 원금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은 없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이자도 늘어납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100억을 은퇴할 때 준다고 생각을 하고 1번은 현금으로 100억을 받는다. 2번은 100억짜리 건물을 준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억이면 쭉 100억으로 가는 거야. 물론 금융상품이나 이런 거 투자할 수 있어. 그 대신 부동산으로는 못 와. 부동산도 이걸 팔아서 금융상품으로는 못 가. 둘 중에 뭘 선택하겠냐 이거지. 은퇴 시점에.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으면 이유가 뭘까? 그냥 나 혼자 쓰다 죽으려고.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씩 쓰고 싶은데? 계속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음.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 뭘 하고 저는 싶어? 건물이요. 이유가 있어? 네, 후대를 위하여. 결혼을 했으면 건물을 남겨주고 싶을 쪽이 있을 거다. 그리고 결혼 안 하면은 은퇴 시점까지 결혼 안 했다면 이제 현금으로 쓰다가 죽겠다 이 생각. 근데 이 건물 똑같이 100억이니까 얘도 100억 대출이 없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거지. 그쵸. 예를 들면 아무리 적게 나와도 연 2.4%라고 해도 뭐 한 달에 2천씩은 나오니까 한 달에 2천씩 나오면 할 수 있는 것 좀 웬만한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는 있을 있죠. 것 같아요. 현금 100억보다 이게 낫지는 않을까? 나는 그래도 뭐 세계 일주 한번 일단 하고 싶고 좋은 차도 좀 사고 뭐 진짜 럭셔리하게 살아보고 싶다. 요즘에 유행하는 미국 주식에 좀 넣어놓고 배당 받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 장단점이 다를 거예요. 이건 뭐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쓰고 싶을 때 꺼내 쓸 수 있고 현금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이니까 주식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매각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얘는 매각할 수 없다는 전제죠. 네, 매달 2천씩 받는 거예요. 네, 매달 2천씩. 난 무조건 건물이다. 얘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뭐 미국 주식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 하거나 뭐 보험하거나 야 누가 보험해 자 일단은 100억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생각이 많아지겠죠. 맞아. 네, 이거를 일단은 통장에 넣어놓고 근데 이 상황 겪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스탁 옵션 받은 분들 이런 경우 이제 엑시트 하는 분들 이런 경우 한 번씩 겪습니다. 네, 진짜 겪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가 더 선호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걸 한단 말이죠. 제가 이거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무슨 투자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원금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주식도 오르잖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10대 기업에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야 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것도 건물이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가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기준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건물 괜찮은 위치에 100억짜리 하나 갖고 있다. 이게 변화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거랑 생각했을 때 너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생각했어. 맞아요. 저는 제 일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걸 선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저보다 이거를 훨씬 이쪽의 금융상품이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제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전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이걸 막 판단하거나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걸 제일 잘 알고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본인이 더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난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난 넣어놓고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경험이 있고 기준이 있고 앞으로도 내가 확실히 보는 안목이 있다. 이거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근데 이쪽에 대해서 실력이 있으니까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둘 다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럼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이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댓글로 이쪽이 맞다는 얘기를 써주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걸 해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경험과 기준과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쪽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없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난 지금까지 주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 이 정도가 될 거고 지금도 현재 이렇다.
그래서 난 이게 어떻다 하는 분들의 얘기는 귀담아 들을만 해요. 근데 누가 어떻다던데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면 괜찮다던데 누가 이렇다던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보다 나은 이유 첫 번째, 원금이 불어납니다. 건물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자가 나오면서 은행 상품으로 치면 원금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은 없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이자도 늘어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사셨던 분들 건물값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월세 높아졌나요? 안 높아졌나요? 높아졌어. 네,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이전에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뭐 300억 있으면 대출해서 1000억짜리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100억짜리 건물이 5년 뒤 10년 뒤에 얼마가 될 거냐고요. 300억 가지고 1000억을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지금 10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분들 과거에 200억 300억에 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 200억짜리 사면서 100억 대출했는데 지금 1000억 되는데 100억밖에 대출 없을 수 있어요. 그거 가정 아니야? 이거 현실입니다. 너가 어떻게 알아?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요. 즉 원금이 늘어나고 이자가 나오면서 나오는 이자의 금액도 높아집니다. 물론 우량한 건물일 때예요. 황 소장 너 늘 그렇게 우량한 건물 괜찮은 건물만 예로 드는데 아닌 건물들도 있잖아. 아닌 건물 있어요. 근데 아까 제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건 선택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서 살려고 한다고 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생리에 있어요. 부동산 가면 괜찮은 거를 하게 해주는 분도 물론 있지만 갖고 있는 것 중에 빨리 거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야 본인이 돈을 버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과는 뭐 전혀 다르니까요. 지금까지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한 것만 한다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할 때 안 하고 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원금이 불어나면서 나오는 월세도 늘어난다. 이게 기본이다. 이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식도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지금까지 강남 빌딩, 괜찮은 우량한 강남 빌딩이 보여준 퍼포먼스만큼 나오는 주식이 과연 있을까요? 야, 삼성 주식 예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승률이나 자산의 증식 뭐 이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과실을 따본 자가 있냐 없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 몇 있냐 이거죠. 이거는 많단 말이에요. 구조상. 이거 갖고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 마음이. 물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1년에 한 번만 내지는 한두 번만 거래해서 장기간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왜 오셨을까요?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건물 팔아서 주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제 부모님 지인분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잘못된 경우가 있었고 건물을 팔아서 코인 한 분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한 분들은. 네. 그래서 일단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금이 늘어나면서 월세가 늘어난다. 괜찮은 건물을 선택했을 때. 네. 그리고 간단히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뭐 연금보험 이런 걸 가입하잖아요. 이제 매달 나오는 금액을 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불입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 금액이 보장이 되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물가가 상승하고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일 때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것보다 불편하겠죠. 네. 그 상황이 이 금융상품이랑 애초에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상품도 왜 만기됐을 때 얼마 나온다는 게 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담 오신 분이 만기가 다 되는 상품이 있었는데 약속한 그 금액만큼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난 지금 들으면서 더 나온다는 게 있다고? 라고 네네네. 얘기할 줄 알고 진짜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아무리 뭐 좋은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 과실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냐 아니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퍼포먼스가 아니라 뭐 어디는 막 주식 몇백억 올랐어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맛봤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강남의 건물을 뭐 5년 전, 10년 전, 뭐 20년 전에 샀던 분들 제가 말한 것들 다 경험했습니다. 네, 다
100%. 네. 99% 아니야? 100%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중간에 잘못해서 팔았거나 뭐 이거 말고 갖고 있는 분들 이 대부분이거든요. 5년, 10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워낙에 많아요. 2, 3년 만에 팔았다 이거 잘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사면 보통 5년, 10년 보유합니다. 건물을 제대로 하나 샀다고 치면요. 그 결정을 그 당시에 한 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안정적인 생활과 자산 가치의 상승. 사람이 나이를 먹고 자녀들이 커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 지원해주면서 돈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팔아서 애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고 본인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 상승이 됩니다. 지인들이랑 그냥 이렇게 자리에서 막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뭐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할래? 이런 거 가끔씩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코인 사겠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오른 거 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게 좀 그런가? 뭐냐면 제일 확실한 거는 어릴 때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확실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기 노력이란 걸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지. 네. 그치? 네, 네. 그러면 과거에 돌아가면 코인 얼마어치 살 거야? 뭐 빚내서라도 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주로 하게 되지. 이게 진로 쪽이 아니라 그렇죠. 결과 보고 하는 거면 당연히 저도 코인 합니다. 저도 해요. 저도 다 팔아서 했을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 단 한 명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워렌 버핏 코인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타임머신 10년 전으로 돌리면 합니다. 그거 100% 합니다. 그거는 사실 논할 필요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제가 좀 더 할 걸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코인을 살까 말까 이거는 그때 그만큼 오른다는 가정하에 하겠다는 거니까. 뭐 물론 코인 하시는 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앞으로에도 건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세계 정세, 인구가 줄어든다, 금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영향을 안 받나요? 세계 정세 영향은 어떻게 보면 주식이 더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즉시 반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인구가 주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은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안정적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안정적이면서 내가 그 과실을 받을 수 있는 뭐 구조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내지는 그런 경험을 나는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써주시면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여간 저는 이런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 세상에 뭐 그런 영향들은 다 봤지만 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줄어도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병헌 나왔던 그 세상이 망해서 아파트 하나 남는 그 영화. 유토피아. 네. 거기서 그 아파트의 가치 얼마입니까? 인구는 적죠. 아파트 하나 있죠. 그 아파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의 가치 얼마입니까? 권력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자리가. 네, 너무 비약 아니야? 좀 비약이죠. 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도 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공기 좋고 물 맑고 이런 데로 가게 된다. 기술 발전해서 이 얘기 10년 전, 20년 전부터 했어요. 인터넷이 발달되면 굳이 모여 살 필요 없다. 유니콘 기업 다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강남 송파에 다 있어요. 왜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외곽으로 안 나가세요? 불편하니까. 네.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해서 뭐 다 된다면 불편합니다. 백화점 없잖아요. 마트도 없고 다 갖다 주잖아요. 가서 사면서 뭔가를 느끼면서 소비하는 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생활 편의시설, 그 외의 인프라들 이미 지방에 슬럼화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도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강남 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은 이제 100억 건물이냐
현금 100억이냐 둘 중에 선택이라면 뭘 하냐. 그래서 저는 이쪽 얘기를 했고 이쪽이신 분들은 한번 본인 경험이나 그리고 현재 생각하는 것들 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더 깊은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 뭐 건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